우주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밝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대변동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두 중성자별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새로운 별과 오래된 별. 한 고전 작가는 말했습니다. 동물이 인간이 된 것은 처음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라고.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지구상의 지적 생명체가 탄생한 이래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머리 위에 높은 항성에 매료되었으니까요. 이미 석기 시대에는 해와 달, 행성과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천문대가 존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의 먼 조상들이 쌓은 나부타 플라야 유적군도 그렇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밤하늘은 불변의 기준으로 여겨졌습니다. 태고의 옛날에 발견된 것과 같은 사이클이 매년 반복됩니다. 새로운 별이 켜지고 사라지는 등 어떤 원인에 의해 영원 불변하던 하늘의 섭리가 흐트러진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별 중에는 사실 혜성이나 운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과학에서 신성이나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천체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성이라고는 해도 사실 갓 태어난 새로운 항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신성이란 단기간에 밝기와 광도가 수천 배, 수백만 배로 증가하는 별을 말하는데요. 이전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어두컴컴한 항성이 갑자기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망원경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보면 그동안 별이 없던 곳에 별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성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망원경이 등장한 것은 17세기의 일로 그때까지는 수천 년 동안 누구라도 자신의 눈으로만 하늘을 관측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또한 초신성도 신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실은 바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 본래 초신성은 보통 신성보다 몇 배나 밝고 강한 빛을 내는 별을 가리키는 용어였는데요. 그 후 과학자들에 의해 그 출현 메커니즘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질량이 크고 밝은 단명한 항성으로 수명이 다해가면 안정성을 잃고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그 물질은 우주 공간에 흩어지며 코어도 붕괴되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밝고 아름답고 파괴적인 대변동은 오랫동안 이 초신성 폭발이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긴 하지만 적어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 중에서는 그런 것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참고로 초신성의 폭발의 원인과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태양의 1000배 이상의 밝기. 이윽고 과학자들은 초신성 폭발이 레코드 홀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보다 더 희귀하고 아름다움으로는 뒤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는 초신성 폭발의 자네인 중성자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성자별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폭발한 항성의 코어는 붕괴됩니다. 즉, 말 그대로 자기 중력에 의해 붕괴되는 것이죠. 코어의 질량이 이른바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를 넘어서면 코어는 블랙홀이 되고 넘지 않으면 중성자별이 됩니다. 중성자별은 반경 10에서 20k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천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별이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티스푼 하나로 초고층 빌딩에 필적하는 질량을 갖는 수준으로 물질의 밀도가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성자별 물질이 놓여있는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밀도라는 조건은
비록 최첨단 연구실일지라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추측에 근거해서 수리 모델을 구축하는 것뿐입니다. 그 모델에 따르면 중성자별 물질에는 우리가 익숙한 의미에서의 원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개개의 원자 핵과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안 그래도 가혹한 조건인데 안쪽으로 갈수록 과감함이 더해집니다. 중성자별 내부에는 더 이상 원자핵조차 존재하지 않고 개별 중성자만 존재합니다. 또한 코어 내부에서는 중성자 자체도 분해되어 개별 쿼크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곳에는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쿼크, 글루온, 반쿼크로 이루어진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라고 불리는 극히 고온의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백히 부자연스러운 조건 하에서 구속된 물질이 해방될 경우 초신성 폭발에 필적하는 위력을 지닌 대변동이 일어난다는 걸 과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대변동을 가리키는 말로 등장한 것이 킬로노바 또는 마크로노바라는 용어였던 것입니다. 즉 킬로노바라고 하는 건 중성자별이 붕괴할 때 발생하는 대변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중성자별은 무엇 때문에 붕괴하는 걸까요? 중성자별은 아주 질량이 크고 밀도가 높은 천체인데 그 천체를 위협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성자별이 다른 중성자별과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성자별과 블랙홀의 충돌입니다. 두 경우 모두 방대한 에너지와 물질의 방출을 수반하고요. 또한 킬로노바가 발생할 때에는 중원소도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덧붙여 이에 대해서도 역시 다른 영상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렇게 킬로노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중성자별이나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가능하면 같은 항성계 안에서 이웃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초신성으로 폭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밝고 질량이 큰 항성 두 개로 이루어진 쌍성계여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항성계는 매우 적기 때문에 킬로노바 자체도 아주 드물게 만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이 관측에 성공한 유일한 킬로노바는 NGC 4993이라는 아득한 저편 은하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킬로노바를 직접 관측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방사선과 중력파 버스트를 기록한 것뿐인데요. 하지만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 방출이었는지 상상하기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킬로노바는 미적 관점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광경일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블랙홀이나 다른 중성자별의 조성력에 의해 중성자별 외피에서 무결성이 상실되면 내부에서 물질 팽창이 시작됩니다. 항성은 부풀어서 거의 완전한 구형을 이루며 급속히 팽창하여 밝게 빛납니다.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두 개의 구체가 생겨나고 이윽고 합치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은 경이로울 정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구 근처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 새로운 별이 아니라 새로운 달이 보일 것입니다. 킬로노바는 우리 달과 마찬가지로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아주 강력한 방사선에 노출돼서 지표의 모든 생물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밤하늘의 멋진 광경을 볼 순 없지만 태양 바로 옆에 킬로노바 후보가 없어서 오히려 다행 아닐까요?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SNS에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원하시는 다른 주제가 있다면 댓글창으로 꼭 알려주세요. 아직 우주의 놀라운 발견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반응이 좋은 댓글을 주제로 다뤄서 다음 영상으로 제작할게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